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주대학교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문제 검수와 그리고 그 제주대학교 현장에서 스태프로 활동한 정재현입니다. 묘직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비디오를 여러분이 보고 계실 때쯤에는 아마도 이 대회 오픈 콘테스트가 끝났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문제들과 그리고 문제 해답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비디오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그래밍 대회나 뭐 알고리즘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뒤쪽에는 섞여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뭐 코드포스 같은 사이트에서 뭐 퍼플이나 오렌지 정도 되는 분들한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뒤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난이도 순으로 정렬해서 문제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를 정렬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고, 약은 경우의 수 그리고 조합론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영한 에너지는 부족하다. 역시 그 정렬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디귿. 디귿은 실제로 그 판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구현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벽타기. 벽타기는 그 2차원 격자 위에서 탐색하는 그래프 문제였고, 그리고 제기문자열은 그 분할 정복이나 문자열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1, 2, 3, 4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1, 2, 3, 4에 고전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쉽게 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 2, 3, 4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풀이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인 밥부터 보겠습니다. 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학생 식당에 5,000원짜리 메뉴랑 1,000원짜리 메뉴가 있는데 며칠 동안 밥을 먹어야 되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 메뉴를 어떻게 골라야 그 고른 메뉴의 맛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 받는 돈이 1,000엔에서 5,000엔 사이, 그러니까 그 날짜 개수의 1,000배에서 5,000배 사이니까 어떤 입력에서는 1,000원짜리만 먹어야 될 수 있고 어떤 입력에서는 5,000원짜리를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러리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랑 B는 각각 1만 이하니까 이것들을 n이랑 곱해도 그렇게 아주 큰 수는 안 나오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1,000원짜리 메뉴 두 개 입력 들어오는 거의 오른쪽이죠. 1,000원짜리 메뉴를 다 먹는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메뉴를 다 먹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1,000원짜리 메뉴를 5,000원짜리로 바꾸면 얼마나 맛이 개선되는가에 대한 배열을 만듭니다. 그 배열을 A-B라고 합시다. A-B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5,000원짜리고 이게 1,000원짜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B 배열을 만들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는 건 이쪽이 제일 높고 이쪽이 제일 낮도록 정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A-B라는 배열을 이렇게 쭉 정렬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들 중 몇 개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들만큼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꿀 거예요. 이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일단 선택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우리는 가능하면 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남아있더라도
그 선택을 해서 A-B가 음수면, 그러니까 1,000원짜리에서 5,000원짜리로 바꿨는데 그게 더 맛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돈이 남더라도 고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A-B 배열을 만들어서 정렬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들부터 선택해서 답에 넣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한도 안에서 말이죠. 이게 A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리고 그 A번 문제의 소스 코드를 잠시 보시면 어,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그 1,000원짜리 메뉴하고 5,000원짜리 메뉴의 가격을 전부 받아서 그리고 그 A-B 배열을 만들고 1,000원짜리 배열을 처음에 다 먹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A-B 배열에서 제일 큰 것부터 정렬을 해서 그 바꾸는 비용이 하나하나 바꾸는 비용이 4,000원이죠. 4,000원을 지불해서 바꿀 가치가 있는지 맨 앞에서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X가 4,000 이상이고 그러니까 돈이 있고 그리고 다음 값이 0 이상이면 메뉴를 바꾼다라는 걸 제일 차이가 큰 것부터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A번 문제 밥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인 약은 굉장히 입출력이 간단하게 생겼죠. 네, 백준이가 N일 동안 약을 먹어요. 근데 약이 아침, 점심, 저녁 약이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그 약국에서 약을 다들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 이 약이 이렇게 줄줄이 포장이 돼 있죠. 아침, 점심, 그리고 점심 약이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이 이렇게 그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으로 포장이 돼 있으면 이게 그 아침, 저녁 약을 A라고 하고 그리고 점심 약을 B라고 하면 ABA, ABA 이런 식의 꼴로 그 약이 배열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그 왼쪽에서 먹냐, 오른쪽에서 먹냐를 매번 골라서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한번 직접 세어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일단 왜 n이 1일 때 2인지를 세보면 n이 1이면 이렇게 A, B, A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왼쪽을 먼저 먹으면 둘째 날에는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먹으면 반대로 처음에 이거부터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먹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먹어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첫날에 뭘 어디서 먹냐를 가지고 이 하루짜리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첫날에 약을 먹은 다음에 이 남은 약봉지의 형태에 좀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린 첫날에 약을 먹으면 이렇게 남죠. 이렇게 그 첫날에 먹은 것 말고 남죠. 그리고 만약에 첫날에 오른쪽에서 먹으면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남든 이렇게 남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일 때 뒤집어도 전혀 다를 게 없죠.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A, B랑 B, A는 같기 때문에 이 그 우리는 그
첫 번째 날에 왼쪽에서부터 먹냐 오른쪽에서부터 먹냐를 결정하면 그게 그 똑같은 한쪽 A를 없앤 똑같은 한 가지 경우가 곱 두 개 있다 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눠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가지 케이스가 두 번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첫날에 그 약봉지를 어디를 고르냐에 따라서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는 실제로 같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2로 곱하기만 그러니까 이 나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되 경우의 수에 2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 점심 저녁 약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에서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 한쪽엔 B가 드러나 있고 다른 한쪽엔 B가 안 드러나 있죠. 그 상태에서 B를 먹는 건 무조건 한 가지예요. 방법이. 네,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저녁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약을 먹을 때는 먹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리고 아침약을 먹을 때의 경우의 수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그 저녁약을 먹을 때 이쪽에서 먹고 아침약을 먹을 때 이쪽에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약을 먹을 때 이쪽에서 먹고 아침약도 이쪽에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약을 먹을 때 이쪽에서 먹고 아침약을 먹을 때 이쪽에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은 그 실제로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여기서는 A, B로 왼쪽은 A, B로 시작하고 A, B, A로 시작하게 되고 오른쪽은 B로 끝나게 되죠. 이런 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 두 개 먹는 경우에는 이쪽은 B로 시작하고 이쪽은 A, B, A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실제로 첫 번째 경우랑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먼저 먹냐 오른쪽에서 먼저 먹냐는 확실하게 다른 경우지만 그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랑 똑같이 A, B, A, B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관찰을 해보면 일단 이거랑 이건 같죠.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은 결과지만 경우의 수는 늘어나는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이번에도 좌우 대칭으로 이거랑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해도 그 남는 약들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다음 날 넘어갈 때 그 경우의 수가 3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넘어갈 때마다 경우의 수가 3배가 된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그 다음 날 아침을 먹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A가 하나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그 3배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A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A를 고르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첫날 그 하루면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이틀이면 그 3배인 6가지고 그리고 날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경우의 수가 3배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에도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매번 그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형태가 그 병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그것들을 관찰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게 그게 이런 간단한 식으로 아주 간단한 식으로 답이 나오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코드도 이런 코드로 제출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네, 이럴 때만 제가 파이썬을 쓰죠.
그러니까 인풋으로 받는 게 날짜 수인데 날짜 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날짜 수 마이너스 1만큼 3의 제곱한 거를 2에 곱해서 출력한다라는 그런 그 파이썬 코드죠. 이렇게 아까 그 주어진 식을 그대로 표현한 코드를 짜서 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실제로 그 약을 어떻게 먹는지를 세는 코드를 짤 수 있는데요. 이게 약을 어떻게 먹는지를 세는 코드인데 이건 3 곱하기 3 배열에다가 약을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재 약의 상태를 넣어요. 왜 3 곱하기 3이냐면 그 상태가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3가지라는 게 왼쪽에서부터 볼 때 A, B, A가 남아있는 경우랑 B, A가 남아있는 경우랑 A, B, A식으로 남아있는 거랑 그러니까 아침약이 맨 앞에 있는 거랑 점심약이 맨 앞에 있는 거랑 저녁약이 맨 앞에 있는 게 있는 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반대쪽도 똑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 배열에다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3 곱하기 3 배열에다가 넣어서 그 다음 상태로 그 전이할 수 있는 규칙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서 실행을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코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걸 실제로 그냥 그 브루트포스로 짜서 그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그 최대 n이 15기 때문에 3의 15제곱이면 그 별로 그렇게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브루트포스로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문제인 약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영한 에너지는 부족하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명씩 조를 짜요. 3명씩 조를 짜는데 그 3명씩 조를 짠 사람들의 그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그 3명짜리 조들 중에서 그 3명의 중간값, 그러니까 3명을 A, B, C라고 하고 A가 가장 작고 C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장 크지도 가장 작지도 않은 두 번째 값, 그 가운데 값을 가진 사람의 나이가 그 나이를 에너지라고 한대요. 그때 그 모든 크루들을 비교를 해서 에너지의 최대값과 에너지의 최소값을 작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갭을 작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그리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증명 과정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답을 생각하는 건 간단할 수도 있고 증명 과정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는 그 이 배열을 세 개로 나눌 거예요. 가장 작은 원소부터 가장 큰 원소까지 그 제일 작은 부분이 A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제일 큰 부분이 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로 나눠요. 이렇게 A, B, C로 배열을 나누면 우리는 가능하면 중간 값들을 몰아넣고 싶기 때문에 그 A, B, C 그러니까 어떤 크루의 멤버인 A, B, C를 고를 때 A는 라지 A에서 고르고 B는 라지 B에서 고르고 C는 라지 C에서 고른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르면 그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이 B라는 구간에 있는 값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놓은 방법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그 작아질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이걸 골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고르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고르면 예를 들어서 A에서 두 개 골랐다고 해봐요. A에서 두 개를 골랐으면 아니 좀 다르게 그 글에서 설명한 경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A에서 안 골랐다고 해봅시다. A에서 안 골랐으면 그러면 그 우리는 어 A에서 하나가 안 골랐기 때문에 A에서 B나 C에서 두 개를 고른 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A에서 안 고른 거 하나 때문에 어떤 크루는 A에서 두 개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둘기집의 원리에 따라서 남은 크루가 총 n-1개인데 A의 원소가 n개면 그 A에서 두 개를 골라야 되는 크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우리가 원하던 그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가 그 이렇게 B에서 두 개 고른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값이 변하지 않았고 A에서 두 개 고른 경우에는 그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최소값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최대값과 최소값이 여기부터 여기인데 그거보다 넓은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A에서 두 개 고르거나 아니면 안 고르거나 한 그룹이 생기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최소값이 내려간다. 즉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C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크루가 C에서 원소를 안 고르면 C에서 두 개 고르는 크루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C에서 두 개 고르는 크루가 생기면 이렇게 그 C에 있는 어떤 값을 중간값으로 가지는 그런 크루가 생기게 되고 그런 크루가 발생하면 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B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에 그 에너지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A에서 하나 고르고 B에서 하나 고르고 C에서 하나 고르는 거에서 바꾸지 않는 게 제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A에서 하나 고르고 B에서 하나 고르고 C에서 하나 골라서 크루를 만들어서 그 크루에 그 B에 해당하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그리디 문제가 그 실제로 대회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런 답안이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그걸 제출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좀 그 이쪽에서 문제풀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로는 proof by AC 이런 식으로 그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시간 안에 잘 풀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니면 그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이게 어떤 과정으로 증명이 되는지를 잘 모를 때에는 나중에 한번 이런 증명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그리디 문제는. 왜냐면 그 예전에 한번 증명해본 형태는 비슷한 형태를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리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영한 에너지는 부족하다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네 번째 문제 디귿 만들기. 디귿 만들기는 2차원 격자 위에서 이런 그 디귿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디귿은 그 반드시 이렇게 그 오른쪽이 파인 형태여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K 곱하기 K 검은색 정사각형을 7개 붙인 형태를 디귿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디귿인 경우와 디귿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 곱하기 20 정도 되는 격자가 주어졌을 때 이미 칠해져 있는 칸과 칠해져 있지 않은 칸이 있고 칠하는 비용이랑 지우는 비용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 격자를 디귿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 비용을 구하는 게 문제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귿의 정의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검은색 칸들이 디귿 모양을 이뤄야 하고 모든 검은색 칸이 디귿 모양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디귿 모양에 포함되지 않은 칸은 모두 흰색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건을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디귿에 포함되지 않는 칸들에 대한 처리를 빠뜨리면 이런 문제에서는 그 쉽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위치와 크기에 제한이 없지만 뒤집거나 돌릴 수 없으면 벗어나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검은색 칸은 디귿에 있고 그리고 디귿이 아닌 칸은 모두 흰색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그 디귿을 만들 수 있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디귿의 크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디귿은 그 n 곱하기 m 짜리 그 모음종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디귿의 최대 크기는 k가 그 3분의 n, m 그러니까 그 k의 3배만큼 디귿이 칸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는 1부터 2만큼 이 최대치는 n에 비례하니까 n이나 m에 비례하죠. 이만큼의 크기를 그리고 또 디귿을 모든 위치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2차원 격자 위에서 그 디귿이 시작하는 왼쪽 위 끝으로 그 왼쪽 위부터 거의 모든 점을 이렇게 한번 그 훑어보게 돼요. 그래서 총 이만큼 그러니까 약 n 곱하기 m 곱하기 min nm만큼 그 디귿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데에는 그 검은 칸, 흰 칸을 다 칠해 놓고 검은 칸에서 흰 칸으로 바꿔야 되는 거, 흰 칸에서 검은 칸으로 바꿔야 되는 거를 각각 쫙 나열해서 코스트를 구하죠.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총 오더 nm만큼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모든 칸을 한 번씩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총 이게 5차식이 나오는데요. 네, 5차요. 5 dimension 5차식. 왜냐면 그 우리는 왜 n제곱 m제곱이냐면 여기서 nm 그리고 여기서 nm이기 때문에 n제곱 m제곱이에요. 그리고 min nm인데 사실상 n이나 m 둘 중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그 n의 5제곱 정도에 비례하고 이게 각각 2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럼 다 곱하면 32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칸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걸 시간 안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한 번씩 체크를 하는 코드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0을 1로 바꾸는 코스트니까 흰 칸을 검은 칸으로 검은 칸을 흰 칸으로 바꾸는 코스트를 각각 정의를 하고 그리고 입력을 받고
이런 디귿 모양을 정의를 해놓고 제 코드가 조금 복잡하고 좀 지저분한데요. 좀 인덴트가 좀 많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K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시작점에 대해서 보드를 하나씩 만드는데 그 보드를 하나 만들려면 그 보드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 그 모양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모양 하나하나 안에 그 K 곱하기 K 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문제 없이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래 보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입력된 보드랑 우리가 디귿을 그려놓은 보드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0을 지워야 한다. 아니면 0을 넣어야 그러니까 그 0을 1로 바꿔야 한다. 1을 0으로 바꿔야 한다를 각각 찾아가지고 비용에 넣고 지금 그 모든 보드들의 비용 중에서 제일 낮은 걸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귿 만들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많이들 이 인기 있는 문제인 뭐 체스판 다시 칠하기 같은 그런 문제랑 조금 흡사한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조금 모양이 좀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야 하고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다면 체스판 다시 칠하기 문제를 한번 보고 다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만들기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인 벽타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확실하게 어려워집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격자 탐색 문제죠. 되게 그래프 탐색을 공부하는 분들이 되게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2차원 격자 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는 꽤나 특이한 편인데 이 문제에서는 벽에 인접한 칸에서 다른 벽에 인접한 칸으로 이동할 때 비용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5 곱하기 5로 이런 식으로 격자가 있으면 잠깐만요. 있으면 캡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벽 근처에 있는 타일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8개 타일은 서로 이동하는 비용이 0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간단치는 않은 조건인데요. 왜냐면 우리는 만약에 BFS를 사용해서 최단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BFS를 사용을 해서 최단 거리를 구할 때,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으로부터 몇 칸 갔는지를 통해서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이동이 한 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모든 이동의 비용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BFS를 해서 문제없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비용이 1이고 어떤 건 비용이 0이면 그러면 간단한 BFS로 처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3가지 정도 제시를 할 텐데 하나는 정점을 합치는 거예요. BFS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이 점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점을 발견했으면 이 점에서 0 코스트로 갈 수 있는 다른 모든 점도 그때 같이
같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BFS 코드 안에 BFS 코드 안에 BFS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그 이웃한 그 벽 이동 가능한 점들을 병합하는 그 그래프 탐색을 한 번 더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탐색 코드 안에 그래프 탐색 코드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뭐 이 안에 DFS를 하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 안에 그래프 탐색이 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그 이 안쪽 탐색을 통해서 뭘 하냐면 안쪽 탐색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음으로 발견한 연결된 노드들과 비용이 같은 모든 다른 노드를 병합해서 그거에 연결된 것들도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비용이 1인 것들도 큐에 넣는다라는 뜻이죠. 그걸 이렇게 BFS 코드 안에 그 그래프 탐색 코드를 한 번 더 넣어서 더 넣는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구현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구현 방법은 0, 1 BFS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0일 BFS라는 건 우리가 보통 BFS를 할 때 Q를 쓰죠. Q를 쓰면은 우리는 Q에 있는 원소들이 삭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비용이 0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비용이 1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비용이 2고 이런 식으로 그 Q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용이 몇인지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0인 것도 있고 1인 것도 있어가지고 뒤에다가 0인 걸 잘못 붙이면 이 그 왼쪽 게 오른쪽보다 작다라는 이런 구조가 엉망이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비용이 0 아니면 1이라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 구조를 망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왼쪽 게 오른쪽보다 작다라는 구조를 망치지 않고 이 Q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그 Q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비용이 1인 노드들을 보고 있으면 Q의 어딘가까지는 1이고 어딘가부터 2거나 아니면 그 전부 1이거나 할 거예요. 어딘가부터 2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 있는 노드에서 비용이 0인 노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0인 간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노드를 방문하는 그 그러니까 다른 노드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총 비용이 1인 다른 노드를 발견을 했으니까 Q에다 넣고 싶은데 Q에다 여기다 넣으면 그 비용이 2인 거 다음에 와가지고 좀 이게 충돌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넣지 않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스택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0인 노드는 바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에 넣고 비용이 1인 간선들은 오른쪽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도 넣고 오른쪽에도 넣는 자료 구조를 더블 엔디드 큐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해서 그 정점들을 관리를 하면 그 정점들을 거리 순으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것들보다 조금 더 발상하기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엑스트라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엑스트라의 최단거리 알고리즘으로 그 노드가 총 20만 개고 노드가 총 500 곱하기 500이니까 한 20만 개고 네, 그냥 25만 개고 그 정도면 그 이게 총 간성 개수는 그 25만 개의 4배 정도 되니까 한 100만 개 정도면 100만 로그 100만 정도면 덱스트라 돌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덱스트라를 돌려서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그 간선의 비용 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다익스라를 돌려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해봤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저는 영일 BFS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어디가 벽 근처 타일인지 그리고 어디가 벽인지를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벽을 통해서 가는 비용이 0인 경로인 경우에는 앞에다 넣는다. 그러니까 스택처럼 맨 앞에 넣는다. 그리고 비용이 1인 경로는 맨 뒤에다 넣는다. 이런 식으로 큐를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그냥 BFS만 구현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생긴 코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벽타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문제였고 다음으로 재기 문자열 볼게요. 재기 문자열 문제는 어떤 문자열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S랑 A에 대해서 S랑 A라는 그 문자열과 배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과 배열을 통해서 이런 재기 문자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S랑 A를 통해서 이 재기 문자를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 재기 문자열이 주어져 있을 때 S랑 A를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묻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이 재기 문자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XS 형태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기 문자열의 길이는 항상 X가 원래 전 단계 문자열이죠. 그래서 L은 X N 곱하기 L-1은 N 곱하기 어떤 임의의 N 곱하기 X의 길이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X의 길이,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 문자의 길이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걸 여러 번 이어 붙인 다음에 맨 오른쪽에 한 글자를 띄면 그 문자열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쪼갤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X 플러스 1의 약수인 것들로만 쪼갤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자열 x3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뭔가가 한 글자 더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보고 그러니까 이게 총 11이잖아요. 12가 되죠. 절반으로 나눠보고 네 글자로 나눠보고 그리고 세 글자로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약수에 대해서 나눠본 다음에 그 나눠본 것들 중에 재기 문자열인 것을 찾으면 그 재기 문자열에서 재기 문자열에서 또 그거의 부분 문자열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재기 호출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이것도 확실하게 큰 문제 없이 그 저지를 통과를 하긴 하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x가 빈 문자에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을 x에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하면은 그 맨 처음까지 돌아간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 쪼개진 문자열의 개수랑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한 2분의 1짜리가 또 등장할 수 있고 3분의 1짜리가 등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원래 길이 플러스 1의 약수인 것들에 대해서 그 이걸 다시 수행하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몇 개 층 정도 발생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한 20개 층 정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한 20개 층 정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약수의 개수는 그 아무리 많아도 한 루트 n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재개 문자를 한 번 훑는데 한 번 훑어보면서 약수를 전부 다 따지는데 약수 개수 파티션을 전부 따지는데 약 n 루트 n만큼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그 약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그 부분 문자를 크기만큼 잘라서 비교를 한 번 하는데 n인데 그걸 최대 루트 n번 하니까. 근데 실제로 약수의 개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루트 n보다 훨씬 작은 값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좀 적당히 어퍼 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층에서 이 정도 들고 두 번째 계층에서 그 이렇게 쪼개서 하는데 아마 비슷하게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한 20계층 정도 생깁니다. 왜냐면 이게 입력 제한이 2의 20제곱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20계층 정도 생기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좀 시간 복잡도가 꽤나 높게 나오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쉽게 계산이 되는 시간 복잡도의 형태는 아닌데요. 근데 그러니까 제기 함수에다가 뭐 제곱근에다가 로그에다가 막 섞여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더하면 그 로그 n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로그 n이 되는데 그 뭐 그게 뭐 2분의 n에 대해서 로그 n번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과정이라서 실제로 아마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이 크기가 되게 빠르게 줄어들긴 할 텐데 그 맨 위 과정이 최대 n 루트 n이고 20계층 정도 돼가지고 실제로 시간 복잡도는 높지만 이게 실제로 돌려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는 것만 입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보면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코드는 아니에요. 이렇게 큰 문자를 분해하는 코드로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게, 네, 이 코드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거를 좀 역과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처음에 빈 문자열로 시작해가지고, x1, x2, x3로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금방 떠올린 방법은 아니고 출제자분께서 제시를 해주신 방법인데, 처음에 x0는 빈 문자열로 시작을 하죠. 그 빈 문자열로 x0로 시작을 하고 거기다가 그 문자를 덧붙이는 규칙에 따라서 그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A가 연속으로 한 번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림을
이쪽으로 가져가 봅시다. 있네요. 좀 정리를 하고 처음에 딱 처음에 우리는 빈문자열로 시작을 해요. x는 빈문자열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빈문자열을 몇 개를 붙이고 그 사이사이에 a를 넣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몇 번 반복되었는지를 처음에 시작부터 a가 몇 개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a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x1은 a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x1은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a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a를 몇 번 반복하는지는 a가 한 번 나오고 문자 하나 b가 나오고 a가 한 번 나오고 다른 문자 하나가 나오고 a가 한 번 나오고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문자 b가 나와야 하는 자리에 b가 아닌 게 나오면 여기까지가 이번 반복의 끝인 거예요. 그럼 이번 반복을 통해서 만든 건 A에서 AB, AB, A가 됐죠. 그러면 이제 AB, AB, A가 한 단위인 겁니다. 그러면 AB, AB, A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문자 C가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AB, AB, A를 본 다음에 그 다음 문자를 보니까 없어요. 없으면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 다음 문자로 쓴 게 C고 그리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할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처음에 등장하는 어떤 문자를 고르고 그게 반복되는 형태를 따라가는 식으로 처음부터 이걸 조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S와 A가 존재하는 입력만 주어진다라는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한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 수 없는 문자열이 입력으로 들어온다면 이 방법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조건을 만족하는 SY가 존재한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과 그 문자열과 한 글자 꼴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통해서 그거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 ABA에서 ABABA까지 이어붙이지 않고 ABA에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ABA에서 끊어버리는 경우에는 ABA 다음에 B가 그 다음으로 그 구분하는 문제로 B를 취급하게 되고 ACA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이 부분이 틀리게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간에 이거를 끊지 않고요. 그게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어 가능한 제일 끝까지 하지 않는 게 좋은 경우엔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A, B, A, A, B, A라고 했을 때 음, 일단 우리는 지금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랑 그 다음 문자, 이 A, B라는 형태가 여러 번 반복되고 그리고 그 B가 들어갈 자리에 뭔가 다른 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 B가 그대로인데 여기서 끊어서 쓰는 게 이득이거나 하는 식으로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 끝까지
만약에 끝까지 이어가지 않고 여기서 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뭔가 다른 게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B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뭐 그 C가 발생해 버리는 경우에 그 중간에 틀린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A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갈 수 있는 데까지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항상 이어붙일 수 있는 데까지 이어붙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항상 답이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그 맨 앞에서부터 한 번만 훑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시간 복잡도가 오더 n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걸리는 코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제기 문제는. 그 다음으로 이번 세트의 그 보스 문제였던 1, 2, 3, 4를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요, 진짜로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저도 좀 검수 과정에서 제가 했던 말이, 와, 이건 전 1시간, 저 이거 주면 1시간 안에 풀 자신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1이 A게, 2가 B게, 3이 C게, 4가 D게 있을 때, A, B, C, D, 그러니까 A, B, C, D를 이렇게 줍니다. 그때 그 1, 2, 3,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값이 몇 가지인지를 만들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그 일종의 냅색이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DP를 공부하면 배우게 되는 냅색이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 범위가 정말 끝장나게 넓어요. 10의 17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10의 5제곱? 뭐 그 정도 10의 5제곱도 좀 많다. 10의 4제곱 정도 범위면 이거를 뭐 그 ABCD를 싹 다 한 번씩 돌려보면 되는데 4제곱, 5제곱 뭐 그 정도면 ABCD를 그냥 쭉쭉 한 번씩 돌려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10의 17제곱은 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은 그, 그 범위에 있는 수를 다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라는 걸 정의를 합시다. 범위라는 건 그 그 A, B, C, D로 전부 그러니까 A, B, C, D를 전부 다 썼을 때 네, V1, V2, V3, V4로 갑시다. V1부터 V4까지 다 썼을 때 그 다 썼을 때 값을 S라고 해요. 그럼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다 만들 수 있으면 총 S 플러스 1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1, 1, 0, 1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다 더하면 7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0부터 7까지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8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범위 안에 있는 수를 다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 외에도 좀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4가지를 빼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4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 V1이 3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그 뭐 그러니까 이런 아니면 뭐 V2가 1 이상인데 V1이 1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 0, 1, 2 이런 식으로 남아 떨어지는 거 없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못 만드는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뭐 0, 0, 1, 2 이렇게 들었다고 합시다. 0, 0, 1, 2 이렇게 그러니까 3이 하나고 4가 2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0은 만들 수 있죠. 3을 만들 수 있어요. 7을 만들 수 있고 11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4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8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6가지 만들 수 있는데 2는 못 만들고요. 1을 못 만들고요. 1을 못 만들고 그리고 5 못 만들고요. 6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9, 10도 못 만들죠. 이런 식으로 못 만드는 수가 생깁니다. 이 못 만드는 수가 어떤 규칙으로 생기고 어떻게 이거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못 만드는 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못 만드는 수가 아주 안 생기는 경우들을 이렇게 따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V1이 3 이상이거나 그 V2가 0 이상이면서 V1이 있거나 V3가 0 이상이면서 V1이 2 이상이거나 아니면 V2, V3, V4 없이 V1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S 플러스 1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V2가 0 이상이면 그러니까 2가 하나 있으면요. 4를 2처럼 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2가 하나 있으면 2, 4, 4, 4 이렇게 4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2가 하나 존재하는 걸로 이게 4가 아니라 마치 2였던 것처럼 그 0부터 2n까지 있는 그 모든 수를 모든 수가 아니라 그 모든 2의 배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2랑 4를 병합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는 변수가 4개라서 좀 많이 곤란했는데 2가 빠지거나 4가 빠지는 게 확정이 되면 우리는 그 1, 2, 3나 1, 3, 4 이렇게 3개 변수에 대한 2개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문제를. 여기서부터가 2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케이스 워크.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게 케이스 워크 방법이고요. 그리고 DP는 이게 만들 수 없는 수가 생기는 규칙이랑 그 만들 수 없는 그리고 사이에 좀 촘촘한 구간. 그러니까 가장자리보다 사이가 좀 더 촘촘하거든요. 그 촘촘한 구간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서 그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게 DP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케이스워크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케이스워크로 구하는 방법. 이거 작성하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거 어, 출제지는 여러분들 되게 특별히 악감정은 없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2랑 V4를 병합을 하고 V4가 0인 경우 그리고 그 V4가 0이면서 V2가 0인 경우 그러면서 V1이 0인 경우에 이걸 리턴을 하고 V1이 거기서 1인 경우에 이걸 리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값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if else를 쭈루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정리를 하면 실제로 따져야 되는 케이스가 20개 안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 값인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1, 0이랑 3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러면 그 3을 몇 개 쓰고 1을 넣거나 안 넣거나라서 이렇게 2 곱하기 V3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거 한 가지 플러스 1 개수 플러스 1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1이랑 S-1만 못 만드는 경우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은 전부 촘촘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S-1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케이스를 다 고려할 수 있어요. 이게 슬라이드 3개에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구해서
다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게 케이스워크로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또 하나 실수하면 그 말릴 거고, 그리고 이 문제 테스트 케이스가 10만 개잖아요. 그죠? 입력 입력 파일도 한 100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1000만 개 정도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 워크를 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 만들 수 있는데 1, 2, 5만 못 만드는 경우, 다 만들 수 있는데 2만 못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죠. 이런 식이고요. DP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좀 큰 수를 만들게 되면 말이죠. 가장자리에서 못 만드는 수가 좀 발생을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이 좀 촘촘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면은 뭐 특정 수만 다 만들 수 있고 나머진 뭐 다만 특정 수만 못 만들고 나머지 다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막 S-5, S-1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가장자리 이렇게 맨 앞에 좀 빈 게 많은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 밀도가 일정한 촘촘한 구간이 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그 못 만드는 구간이 그 좌우 대칭으로 있죠. 네, 좌우 대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1, 2, 3, 4를 최대 그냥 적당한 상수, 전 6으로 잡았는데 근데 4로 잡아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되려나? 좀 다른 조건에 빡빡한데 전 적당한 상수 6 정도로 잡아놓고 그 처음에 1, 2, 3, 4가 V1, V2, V3, V4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1개, 8개, 9개, 3개 들어왔다. 그럼 이거를 그 6개까지만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1개, 6개, 6개, 3개만 가지고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에다가 6개 쓰고 남은 걸 따로 처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걸 가지고 DP를 통해서 0부터 그 뭐 한 80 사이의 값, 6이니까 60까지죠. 한 60 정도 사이의 값을 이렇게 구해 놓으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오른쪽에 듬성듬성 있고 그리고 안쪽이 촘촘한 이런 구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 촘촘한 구간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60이 아니라 좀 더 이거를 더 많이 갖다 썼다. 그러니까 6개씩이 아니라 6개보다 좀 더 많이 갖다 썼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왼쪽에 못 만드는 구간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촘촘한 구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거의 밀도가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밀도가 낮은 구간이 또 한 번 발생하는데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6개씩 써서 만든 이걸 가지고 이게 나온 거죠. 거기다가 이걸 더하면 이 구간의 밀도 그대로 이 구간의 크기만 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커지는 크기는 그 이거의 합이죠. 이렇게 음, 이렇게 그 밀도에 이렇게 그
일단 작은 문제, 그러니까 DP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6 이하에 대한, 그러니까 60 이하에 대한 작은 문제를 풀어놓고 그거를 그 중간층을 확장하는 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만약에 남은 게 한 가지면, 남은 게 한 가지다. 예를 들어 3만 8개 남았다. 그러면 그 여기가 3 곱하기 8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8만큼 증가하면 우린 여기 그게 주기가 아마도 3일 거고, 이게 3이 남았으면 3일 거고, 그 3칸을 3칸 정도를 여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밀도를 알 수 있고, 그 밀도 알아낸 거에 따라서 이 늘어나는 부분의 밀도를 알고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어, 두 가지 이상 섞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두 가지 이상 섞이면에 대한 대답은 2랑 4가 섞이는 경우 빼고는 다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랑 3이 섞여 있으면 2랑 3이 각각 6개 이상 있다는 거잖아요. 각각 6개 이상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랑 3이 6개 이상 있으면 맨 앞에 있는 1 빼고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수들을. 이런 식으로 그 남는 게 여러 가지 있으면 2랑 4가 남지 않은 이상은 두 가지 이상 있으면 무조건 사이의 밀도는 1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은 수가 뭐냐에 따라서 밀도를 찾아서 그 밀도만큼 늘려야 된다. 라는 게 어, 이 문제를 DP로 푸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2랑 4를 병합을 먼저 해요. 왜냐면 아까 2랑 4를 병합을 했을 때도 그 경우의 수를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됐죠. 이번에도 2랑 4를 줄이면 여기서 그 2랑 4가 남아있는 경우에 처리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밀도가 1이라는 거죠. 2랑 4를 미리 줄여놓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구한 밀도로 늘어나는 구간 크기만큼 밀도에 곱해서 답에 더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DP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양쪽 다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떠올리기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전 이게 전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매겨질지 조금 궁금한데요. 어, 일단은 뭐 그럭저럭 흥미로운 검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비디오에서 준비한 문제풀이는 이 정도고요. 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전 이거 저 지금 출장 가기 전날에 찍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그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 뭐 이 정도로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대회나 아니면 그 코드포스 방송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